안녕하세요. 프리뷰의 N팀장입니다. 2025년 2월 2일 국내 경기 KBL 3경기와 WKBL 1경기, 코보 2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CC와 KT와의 경기입니다. KCC가 직전 경기 모비스와의 경기에서 패했는데 이날 패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 KCC의 너무도 타이트한 살인적인 일정이었죠. 살인적인 일정 속에서도 KCC가 준수하게 경기력을 보여주었으나 30일 경기에서는 체력적인 어떤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준수한 야투감을 보여주었고, 오늘 경기 송교창과 최준용이 이제는 팀의 훈련에 합류를 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오늘 경기 나온다라는 얘기는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준용과 송교창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스미스가 오늘 경기 가세하면서 라렌의 그 체력적인 문제를 좀 덜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허웅은 최근 좋은 폼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스미스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스미스 제가 봤을 때는 KBL에서 10분 이상 뛰는데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선수라고 여겨집니다. 내외각이 다 되는 선수고요. 그리고 프론트 코트에서의 어떤 몸싸움도 가능한 선수고, 제가 봤을 때는 KCC가 영입을 잘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KT 같은 경우는 직전 소노와의 경기에서 시종일관 끌려가다가 이제 4쿼터에 역전하면서 경기를 가져갈 수 있었으나, 이 소노의 지금 현재 전력을 생각을 해 본다면 KT의 졸전이었죠. 예. 간만에 이제 해먼즈가 좋은 폼을 보여주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KT의 문제는 외곽이 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 KT가 지금 3점 적중률이 31%에 불과합니다. 31%. 반면 KCC의 3점 적중률은 47%. 오늘 이 부분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KT가 KCC보다 페인트존 득점이 썩 많은 상황도 아니고, 안 그래도 최근 KT가 득점이 좀 뻑뻑한데, 득점이 부진한데, 오늘 경기에서도 글쎄요, KT가 KCC 상대로 얼마나 득점을 해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KT는요,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팀이다라는 점, KT가 KCC보다는 수비에서의 안정감을 보여줄 것으로는 예상이 되지만, 현재 KCC의 전반적인 선수들의 야투감은 KT가 제어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허웅 비롯해서 이호연, 김동현, 주전구간 선수들이 모두 다 좋은 야투감을 보여주고 있고, 이근희마저도 54%의 3점 적중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KCC가 오늘 경기 좀 유리하게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득점 예상을 하면서요, KCC의 승 또는 프랜승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가스공사와 삼성과의 경기입니다. 가스공사는 지금 김낙현과 이대현의 공백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니콜슨과 벨랑겔로만 경기를 풀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가스공사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외곽이 안 들어가요. 3점이 27%입니다.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페인트존에서의 공격으로만 경기를 풀어가야 하는데, 이 페인트존 득점도 최근 경기 29득점,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금. 예, 가스공사가 기대 이하의 최근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물론 가스공사가 수비는 삼성보다는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전반적으로 공격이 잘 풀리지 않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문제고요. 그 다음에 삼성이 오늘 5연패 기록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창 좋았을 때의 경기력과 지금의 경기력을 비교해 본다면 이 백코트 자원들의 부진이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최근 경기 보시면 코번의 의존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의존도가 줄어들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코번이 최근 경기 좀 부진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코번보다는 이 백코트 자원들, 구탕이나 그다음에 이정현, 최성모 등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면서 경기를 좀 풀어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탕이 백코트에서 구탕과 코번, 그다음에 구탕과 데릭슨의 어떤 투맨 게임은 최근 경기 그래도 뭐 괜찮은 상황입니다. 오늘 경기 뭐 연패 끊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이 뭐 최대한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가스공사는 최근에 득점력이 상당히 부진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 경기 삼성을 상대로 그렇게 쉽게 경기를 풀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백투백 경기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도 좀 있고요. 이 부분, 이 핸디가 6.5점이나 주어졌는데 지금 현재 가스공사가 저렇게 6.5점이나 극복할 만큼의 지금 전력은 아닌 상황입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승패도 삼성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데, 승패 삼성 가시는 게 조금 껄끄러우시다면은 삼성 프랜승 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저 이 경기는 언더사이드 예상을 해 봅니다. 다음에 소노와 DB와의 경기인데, 지금 소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직전 경기 캔바오가 출장을 하면서 백코트에서의 어떤 뻑뻑함을 좀 풀어주었다. 예. 여전히 이정현과 김준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재도와 캔바오, 임동섭으로 이어지는 이 백코트 라인은 나름 경쟁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소노의 문제는 높이죠. 예. 높이에서의 어떤 문제점, 그 다음에 번즈와 카바의 어떤 반쪽짜리 역할들, 예. 공격에서는 번즈, 그 다음에 수비에서는 카바가 나오는데, 이 각각의 용병들이 나올 때마다 공수에서의 어떠한 이 언밸런스함이 지금 소노의 문제라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DB 같은 경우는 오노아쿠와 알바노가 경기를 얼만큼 풀어주느냐가 오늘 경기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알바노가 썩 좋은 활약은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았을 때의 폼은 분명히 아니라는 점입니다. 올 시즌 알바노가 얼마나 역할을 해주었었냐면은 잠시만요. 예, 알바노가 기본적으로 32분 뛰면서 16득점 해주고 있는데, 지금 알바노는 34분 뛰면서 13득점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3, 4득점 정도 본인의 득점도 줄어드는 상황이고, 어시스트의 역할도 예전처럼 그렇게 번뜩이는 그런 어시스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오히려 많이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무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상재와 정효근의 교통 정리가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예, 강상재가 좋았을 때의 폼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효근과의 교통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지금 DB가 풀어야 할 숙제인데, 두 팀 모두 4연패, 3연패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연패를 끊을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경기 소노가 이 높이에서 특히나 이 윙어 자원들 강상재나 정혁은이 글쎄 동시에는 출장을 하지 않더라도 둘 중에 한 명이 코트에 있는 동안 이 정혁은이나 강상재를 막을 수 있을 만한 유닛이 소노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백코트에서도 물론 백코트는 제가 봤을 때는 알바노 혼자 경기를 풀어가는 것보다 소노의 백코트가 조금 더 괜찮은 활약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보지만, 결국은 이 용병 싸움과 이 윙어 싸움에서 소노가 상당히 좀 버거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이 경기 DB의 승, 그 다음에 언더 예상을 해 봅니다. 다음에 삼성생명과 하나은행과의 경기입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직전 우리은행과의 경기에서 일단 키아나가 우리은행의 백코트 수비에 막히면서 뭐 이렇다 할 활약을 해주지 못했고, 그 다음에 조수아와 그 일본의 이름이 뭐냐, 밑에 보면 되나? 조수아와 미츠키가 기대 이하의 볼핸들러 역할을 보여주면서 아쉬운 경기력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해랑과 배유윤이 워낙 좋은 폼을 보이고 있고, 최근 강유림의 3점이 터지기 시작했다라는 점도 삼성생명에게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강유림이 지금 평균 5.4개, 그 다음에 40%의 3점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삼성생명의 커다란 플러스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직전 BNK와의 경기에서 2차 연장까지 가면서 양인영과 김정은이 거의 45분
43분 정도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박소희, 정예림 또한 거의 40분을 뛰었고 이틀 휴식을 했는데, 이틀 휴식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체력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진안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한 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프런트 코트에서 양인영과 김정은, 그 다음에 배혜윤과 이해란이라면 저는 배혜윤과 이해란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볼핸들러가 없는 상황에서 직전 우리은행처럼 하나은행의 백코트 수비가 좋아 키아나나 조수아 미츠키가 좀 둔한 활약을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수비력을 하나은행이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하나은행이 좀 고전을 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은행은 여전히 이 득점력에서 상당히 답답함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하나은행은 3점이 너무 안 들어갑니다. 21%. 게다가 페인트존 득점도 삼성생명이 하나은행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고, 전 이 경기 하나은행이 좀 핸디 극복하기도 힘들지 않을까. 삼성생명의 승, 마행승. 그 다음에 이 경기는 119.5입니다. 예. 삼성생명 혼자 저는 오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득점 예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백투백 매치입니다. OK와 우리카드와의 경기인데 오늘 경기도 직전 경기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OK 같은 경우는 신호진 그 다음에 크리스 둘이 번갈아 가면서 아포짓을 보고 있는데, 번갈아 가면서 본다는 얘기가 아직까지도 확실히 오기노 감독에게 둘 다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 다음에 직전 경기에 차주환이 복귀를 했지만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주었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카드를 상대로 OK가 이기려면 우리카드의 리시브를 좀 흔들어야 되는데 전혀 흔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OK와 같은 이 소녀 서브로는 우리카드의 리시브를 흔들기 힘들고, 오히려 직전 경기 우리카드가 리시브 효율이 54%를 기록하면서 알리나 그 다음에 김지한이 공격 성공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반면 OK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우리카드보다는 이 블로킹에서는 앞서는 모습이었지만 그것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어떤 스탯들, 공격 스탯들, 특히나 이 오픈 성공률 보시면 오픈 성공률에서 두 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의 10% 차이 납니다. 31%와 41%. 예. 오픈 성공률에서 우리카드가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리시브도 지금 우리카드가 OK보다 좋은 상황이고, 블로킹도 물론 맞대결에서는 OK가 승리했지만 블로킹도 지금 우리카드가 더 좋아 보이고, 전반적으로 우리카드가 모든 부분에서 앞서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OK가 나름 끈끈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 한 세트 이상은 항상 꼬박꼬박 가져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득점 예상을 하고요. 이 경기는 우리카드의 승 예상을 해 봅니다. 자, 흥국생명과 정관장과의 경기입니다. 직전 경기는 이제 흥국생명이 이겼습니다. 흥국생명의 승리의 원인은 첫 번째, 생각지도 않았던 피치가 너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었다. 올 시즌 가장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피치가 팀 내 가장 다득점,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었다라는 점이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그 뒤로 김연경과 정윤주가 꾸준함을 보여주면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사실 직전 경기는 흥국생명이 잘했다기보다는 정관장이 너무 못했던 경기였습니다. 특히나 부키리치의 범실이 너무 많았고, 전반적으로 많은 범실로 인해서 흥국생명이 꽁으로 가져간 포인트가 상당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경기 저는 핵심 포인트는 부키리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키리치가 직전 경기는 좀 부진했지만 두 팀의 맞대결에서 부키리치의 활약상을 보면요, 부키리치가 그래도 38%의 공격 성공률은 가져가고 있고 20득점 이상은 꼬박꼬박 해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저는 이 경기 부키리치가 오늘 경기 어느 정도는 제 몫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지금 리시브에서는 직전 경기 정관장이 흥국생명보다는 좋은 리시브 효율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흥국생명도 언제든지 리시브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공격 화력에서만큼은 여전히 메가와 부키리치가 있는 정관장이 김연경과 정인주가 있는 흥국생명보다는 좋아 보이고요. 오늘 경기도 물론 피치가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해줄 수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만, 직전 경기 정관장도 염혜선이 정호용을 적극 활용을 하면서 준수하게 이제 포인트를 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 경기는 저는 정관장 사이드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연경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 좀 정윤주도 그렇고요. 직전 경기만큼의 활약은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피치도 뭐 직전 경기는 괜찮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는 오히려 박은진과 정호영 쪽에 정관장의 중앙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저는 정관장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일단 오픈 성공률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최근 5경기 보시면 이 오픈 성공률이 31%라 38%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리시브에서도 오히려 정관장이 앞서는 모습이고, 블로킹에서 조금 흥국생명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거의 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이 경기 정관장의 승, 그다음에 다득점 예상을 해 봅니다. 자, 이 네이버에서요, 요 프리뷰 앤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여기 메인에 있는 프리뷰 분석글들 모두 다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저희들이 VIP 골드 쿠퍼 뽑는 게 다 여기서 뽑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프리뷰에는 VIP 골드 쿠퍼 유료 팁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VIP는 유튜브 또는 프리뷰엔에서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골드와 쿠퍼는 유튜브에서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요 라라 피부과 의원 많이 이용해 주시고, 스포츠게이트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트맨 시간 놓치신 분들은 스포츠게이트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신규 회원 가입해 주시면 100만팡 무료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리뷰 N팀장이었습니다.